트럼프 대통령이 강요 회의에서 중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0.3%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도중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구금됐던 콜롬비아대 대학원생이 조건부로 석방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강력한 폭풍이 몰아쳐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가 한국 시각 오늘 오후 3시, 미 서부 시각으로는 오늘 밤 11시 내려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마지막 날 수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강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관세 때문에 중국 화물선들이 태평양에서 유턴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한다면서 역시 관세 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높은 관세 때문에 중국 화물선들이 태평양에서 유턴을 해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doing a big U-turn and going back because they don't want the goods because 145% tariff. But at a certain point, I hope we're going to make a deal with China. 중국 전역에서 공장이 문을 닫고 있다며 중국이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한 그들의 물건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삼성이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 heard Samsung is now, because of the tariffs, they're going to build massive facilities in the United States. If we didn't do the tariffs, they wouldn't be doing that.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지칭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강요 회의에는 모자를 2개 겹쳐 쓴 일론 머스크 정보 효율부 수장 겸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참석했습니다. A tremendous amount has been accomplished in the first 100 days. As everyone has said, it's more than has been accomplished in any administration before, ever. You're invited to stay as long as you want. At some point, I guess he wants to get back home to his car. 일론 머스크는 특별 공무원 고용 기간이 곧 끝남에 따라 정보 일보다는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1분기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0.3%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지난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0.4% 성장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GDP 성장률을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1분기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연간 성장률을 추산해 발표합니다. 이 수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3년 만입니다. 재작년 2.9%, 작년 2.8% 성장세에서 크게 꺾인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내려간 건 관세에 대비해서 수입이 크게 늘었고 정부 지출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관세가 시행될 걸 예상하고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서 수입을 40% 이상 늘렸는데 외국에 그만큼 지출을 한 것이어서 GDP 계산에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주도해서 정부 지출을 줄였던 결과로 성장률이 0.25%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는 1.8% 늘긴 했지만 관세로 물가가 오르면 또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nsumers are not spending as much as they used to, and that's really taking away some of the power away from the economy at the time when tariffs and fears of recessions are starting to increase.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결과가 바이든 전 대통령 탓이라면서 자신은 1월 20일에야 취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결과라면서 인내심을 가지라고도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였던 만큼 3대 지수 모두 거의 오르내림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 이후 새 로고도 공개한 대한항공이 미국 시장 강화에 나섰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여파로 여행과 화물 수요가 감소되는 만큼
미국 시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이 노선을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LA와 애틀란타 노선을 증편하며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Well, we're already seeing the downturn in passenger volume between Trans-Pacific and also to Europe. Back in the 60s when flying was actually glamorous, I want to bring back that glamour. We are focusing on all traffic between Europe, US coming to Asia and Koreans going abroad. 대한항공은 지난달 미국 보잉사와 신규 항공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전 좌석 업그레이드에 착수하는 등 공격적인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시민권 인터뷰 도중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구금됐던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 조건부로 석방됐습니다. 버몬트주 연방판사는 오늘 보센 마다위에 대한 정부의 석방 연기 요청을 기각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정부는 마다위가 반유대주의적 폭력을 지지한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마다위가 공공에 위협이 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허용했습니다. 영주권자였던 마다위는 지난 14일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돼 시민권 신청 면접 도중 체포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 강력한 폭풍이 몰아쳐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펜실베니아 서부 지역에 최대 시속 71마일의 폭풍이 강타해 최소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피츠버그와 로스 타운십 등에서 발생했으며 감전과 쓰러진 나무에 의한 압사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I just walked down there and seen him laying between the car and the truck and his feet were on fire and the wires were laying on top. 폭풍 피해는 펜실베니아를 넘어 오하이오, 미시간, 뉴욕 등 인접주까지 확산됐으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50만 곳, 수백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은 현재 폭풍으로 인한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복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1시 40분쯤 미니애폴리스 남부 필립스 미드타운 지역의 한 골목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총격을 당한 2명이 숨졌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량 밖에 있던 1명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hat peace has been shattered, and there are families that are suffering tonight that are grieving, and this is an absolutely senseless tragedy.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갱단과 관련된 범죄일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델라웨어주 뉴워크 도심에서 도난당한 벤이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인도를 덮쳐 대학원생 1명이 숨지고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반납 기한이 지나 무단 사용으로 신고된 이삿짐 운송용 렌터카 유홀 벤을 경찰이 발견하고 탑승자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달아났고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차량들과 연쇄 추돌한 끝에 멈췄습니다. The noises and the screaming and everything is really what got me. And I was like, okay, this is like surreal. This is real. 이 사건으로 델라웨어 대학원생 1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또 다른 대학원생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최소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인 22살 고든 터너를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2급 살인 등 중범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LA 국제공항에서 반려견 샴푸로 위장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이 적발됐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지난 1일 호주로 보내지던 샴푸병 12개에서 총 17파운드 약 7.7kg의 액상 필로폰을 압수했습니다. 병 안에서는 하얀 알갱이 형태의 물질이 발견됐으며 검사 결과 필로폰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마약의 추정 시가는 약 180만 달러, 25억 원에 달합니다. CBP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17만 4천 파운드 이상의 필로폰을 압수했습니다. 네, 일리노이주 페오리아 지역에서 진행된 다리 폭파 철거 작업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교통국은 어젯밤 10시쯤 맥클루게이지 다리 동쪽 방면 구간에 대한 폭파 철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에는 수백 명의 지역 주민들이 모여 철거 순간을 지켜봤으며 폭파와 함께 불꽃과 화염이 솟구치며 마치 폭죽놀이 같은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철거된 구간에는 새로운 다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3시, 미 서부 시각으로는 오늘 밤 11시에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TV 생중계도 허용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 전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상고심 사건 접수 34일 만이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입니다. 대법원은 법정 내 선고 과정을 대법원 유튜브는 물론 TV 생중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른 세석 규모의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는데 높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 선고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진행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담긴 이유 요지를 먼저 낭독합니다. 이어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면서 선고가 마무리됩니다. 주문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의 과반인 7명 이상이 동의한 의견이 담기게 됩니다. 상고심 선고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엔 2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정할 수도 있는데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상고심의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오늘 법정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만큼 최종 심인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어젯밤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 토론에서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후보가 된 뒤 늦지 않게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한동훈 후보는 지금은 경선에 집중할 때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결선에 오른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마주한 마지막 토론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전제로 한 단일화 질문에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늦지 않게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아마 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된 다음에 바로 늦지 않게 합당한 방법으로 반 이재명 전선에 빅텐트를 치겠습니다.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에게 후보를 양보할 생각이냐고 묻자 납득할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뽑아준 후보가 양보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뭐 어떤 명분으로 양보를 해야 된다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네. 반면 한동훈 후보는 지금은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할 시기라며 구체적인 단일화 논의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보가 된 다음엔 승리를 위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뭐든 할 것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빅텐트 논의는 보수 세력의 핵심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본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분들한테 주도권을 다 넘겨주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용인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 보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고 반 이재명이 대선 승리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냐는 질문에는 최소한의 목표일 뿐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선택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총리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대선 출마도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캠프 사무실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했다고 합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 그 회의를 끝으로 권한대행과 총리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사퇴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퇴하거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한 대행은 자신의 집권 구상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와 함께 대통령 임기 단축과 연계한 분권형 개헌 추진, 그리고 진영을 아우르는 거국 내각 구성 등이 대국민 메시지엔 담길 걸로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엔 대선 캠프 역할을 할 사무실도 마련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출마를 위해 해당 사무실을 계약했는데 오 시장이 불출마로 선회한 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캠프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약 200제곱미터 규모로 현재는 상주 인원이 없지만 송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10여 명으로 초기 대선 캠프를 꾸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행은 어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선 규제 혁신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이 변화하고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전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 대행이 사퇴도 하기 전에 참모진에게 캠프 사무실 마련 등 선거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집과 김건희 여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전달하겠다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같은 건물 상가에 있는 김건희 여사 회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또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입니다. 사저 압수수색은 약 6시간 40분가량 진행됐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 휴대전화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4일 파면 이후 26일 만입니다.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 전두환 씨 이후 12년 만입니다.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피의자들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전 간부인 윤모 씨가 수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만 영장에 김 여사가 피의자로 적시되진 않았고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아 실패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구역에 속하지만 대통령 관저와 달리 기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권리는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압수수색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중국인들이 한국 내 보안 시설들을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무단 촬영이 지난해 6월 이후 11건 발생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빼내가기 위한 정보 활동으로 봤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미군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함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던 지난해 6월. 근처 야산에서 해당 행사장을 약 5분 동안 드론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유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2023년 2월 부산항에 들어왔던 미국 핵추진 잠수함을 비롯해 우리 군시설 관련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중국인들의 무단 촬영이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적발됐다고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대부분 관광객이나 유학생이었지만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촬영 대상은 군 기지와 공항 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과 국가 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 또는 무전기를 사용해서 활동하는 등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하다고. 국정원은 이들의 무단 촬영을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려는 저강도의 정보 활동으로 봤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2차례에 걸쳐 러시아에 파병한 15,000명의 병력 가운데 사망자 600명 등 4,7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15,000명이 러시아로 송출된 걸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정찰위성, 발사궤 기술 자문,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대공미사일 SA-22 등 이런 것을 갖다 제공받는 거로. 러시아가 북한에 현금을 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한국의 원전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한국 기업의 원전 수출은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성과입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체코 정부가 강요회를 열어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하고 오는 7일 한국 수력원자력과 본계약을 맺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대규모 해외 원전 사업을 수주한 건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입니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체코 정부가 사업비를 일단 대고 발주사가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신규 사업비로 4천억 코루나, 우리 돈 26조 2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주전에 뛰어든 한수원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기간 준수 능력 등을 내세워 미국과 프랑스의 경쟁사를 제치고 지난해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벌어지고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됐습니다. 이후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중단에 합의하고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도 최종 기각되면서 이번에 수주를 확정짓게 됐습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그룹 계열사와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이 참여합니다. 우리 정부는 체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고 성공적인 계약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코는 2022년 기준 3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로 늘리기로 하고 원전 추가 건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미주 민주평통이 대규모 산불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에 복구지원금 약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미주 민주평통은 뉴욕과 시애틀 등 지역 협의회가 모금한 산불 복구 지원금 9,800만 원을 경상북도 LA 사무소에 전달했습니다. 강인한 미주 민주평통 부의장은 현재도 모금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로 여러 지역 협의회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살지만 우리들이 다 한 민족인데 한국에서 이런 큰 우리가 화재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인명피해를 입었고 집이 제가 조사해보니까 몇천 채가 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걸 도와야 되겠다 하는. 저희 경북의 아픔을 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큰 금액 1억 가까이 되는 금액을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주셔서 정말 저희 경북도민들에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구에서 발생한 산불은 28명의 사망자와 1조 1,3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로 30대 한인 남성 등 19명이 체포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레한인회가 2025 국제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한인회는 오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8박 9일간 경기도 여주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에 세종대왕 영릉과 한옥마을, 승광제, 수상센터 등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9학년부터 11학년 학생 45명이 대상이며 다음 달 13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는 5월 9일 UC 버클리에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광복회 미 서북부지회와 UC 버클리 한국학센터, 사단법인 한국여성 독립운동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주최한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장태한 교수가 한인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조 발표를 하고 강주의 작가와 심옥주 원장 등이 참여합니다. 퀸즈 칼리지 포인트에 거주하는 10대 한인 소녀가 실종됐습니다. 뉴욕시 경찰국 백구경찰서는 최 모양이 어제 새벽 3시 39분쯤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최 양은 검정색 셔츠와 회색 스웨팬츠, 스웨셔츠를 입고 있었다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트레이더조에서 판매하는 샐러드가 리콜됐습니다. 트레이더조는 일부 세서미 미소 연어 샐러드 제품에 크리스피 어니언 대신 치즈 크럼블이 담긴 팩이 실수로 포장돼 우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5년 4월 28일과 29일이며 엘라바마와 일리노이, 미시간, 뉴욕, 뉴저지 등 18개 주에서 판매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아동 성범죄 혐의로 한인이 포함된 19명이 체포됐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과 머스코기 카운티 셰리프국, 그리고 아동 대상 인터넷 범죄 태스크포스는 작전을 시행해 인터넷에서 아동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갖기 위해 찾아온 30대의 신모 씨를 포함해 1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엘라베마주 피닉스시에 거주하는 엔지니어로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내일이면 시작되는 5월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결정됩니다. 새로운 한국의 미래를 이끄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이 되길 기원합니다. 4월 마지막 날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